1장 부의 미래 어디로 향하는가? 부란 무엇인가?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어느 가을날 공원에서 한 무리의 10대 소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녀들은 카메라 앞에서 약속이나 한 듯 양손으로 두 뺨을 감싸고 입술을 살짝 내민 귀여운 표정을 짓는다. 소녀의 얼굴로 빨간 단풍잎이 똑 떨어진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깔깔 웃으며 소녀들은 갖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다.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다. 소녀들의 발랄함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다. 이 장면을 부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보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건 이 사회에 잘 가꾸어져 관리되고 있는 공원,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최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속도 빠른 인터넷망 등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속도 빠른 인터넷망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녀나 소녀 부모가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는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원이 없고 품질 좋은 휴대폰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으며 SNS 접속이 허용되지 않거나 접속할 수 있는 빠른 인터넷망이 없고 비록 휴대폰 시장이 있더라도 개인에게 구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내전 중인 중동 국가들만 봐도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결코 보편적인 일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휴대폰이 없거나 잘 관리되는 공원이 없다고 그 사회나 개인이 꼭 불행한 건 아니다. 그러나 부부 관점에서 전자의 사회가 후자의 사회보다 부유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부란 무엇인가? 부란 가치 있는 재산인 자산과 그 자산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후생을 높이는 서비스 총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한 사회에 존재하는 자산과 서비스 총체가 곧 그 사회의 부다. 여기서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는 행위 일반을 가리킨다. 부유한 사회는 자산과 서비스 종합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풍족한 사회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자산은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도로와 버스라는 자산이 있다면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잘 갖춰진 사회는 종일 기다려도 버스 한 대 올까 말까 한 사회보다 부유하다.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이 이라는 자산을 갖춘 사회는 국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병원과 보건소, 의과대학이라는 자산이 있는 사회는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공급해준다. 속도 빠른 인터넷망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그 사회에 끊어지지 않고 재생되는 동영상 구독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과거보다 현재 사회가 더 부유해졌다면 자산이 그만큼 증대하고 자산 활용 서비스도 확대되었다는 의미다. 아날로그 시대의 자산은 아날로그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른다. 디지털 전환에 의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산, 곧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디지털 서비스가 출현한다. 디지털 서비스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서 우리는 아날로그 서비스 전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상인 안토니오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고 자기의 상선이 물건을 싣고 기어가면 돈을 갚기로 한다. 안토니오를 미워하는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심장을 주변에서 살 1파운드를 베어내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다. 그런데 상선이 난파하면서 안토니오가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재판을 걸어 그 살을 베어낼 준비를 한다.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현명한 재판관이 살은 베어도 되지만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살은 베어내도 되지만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며 샤일록의 허점을 찔러 판을 뒤집는다. 주목할 것은 안토니오의 현금은 상선의 귀환. 주목할 것은 안토니오의 현금은 상선의 귀환이라는 실물자산의 움직임과 똑같은 속도로만 유동된다는 점이다. 디지털 시대라면 제약이 적법한가 하는 자치하고라도 안토니오는 상선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달러든 원화든 어렵지 않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사업가 안토니오는 샤일록 면전에서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신용대출을 받아 샤일록에게 간단히 쏘아주고 그 음모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예측 중에는 부가 더 이상 창출되지 않아 자본주의가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제레미 리프크는 한계비용 제로 수렴, 비용이 제로로 수렴하는 까닭에 자본주의가 종식되리라고 예언했다. 리프크에 의하면 디지털 서비스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서비스 한 단위의 추가 생산 비용에서 제로에 가깝다. 그러므로 경쟁시장에서 디지털 서비스 가격은 무료로 수렴하고 기업은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기업이 같은 양상을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소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예언과 다르게 자본주의 종식될 것 같지 않다. 실은 그 반대로 보인다. 세계 총생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절대 빈곤층은 줄어들며 평균 수명은 길어졌다.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새로운 부구 기회를 잡았다. 2007년 시가총액의 기준 글로벌 5대 기업은 페스트로 차이나 2007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5대 기업은 페스트로 차이나, 엑슨모빌, 제너럴 일렉트로닉 GE, 차이나모바일, 중국 공상은행이었는데 2017년 그 순위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바뀌었다. 2007년 GE 시가총액 하나로 약 390조였지만 원이었다. 2019년 구글의 시가총액은 약 940조 원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 첫 글자를 딴 가파는 모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다. 그 흐름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향했다. 자본주의는 문을 닫기는커녕 플랫폼 자본주의로 진화했다. 2017년 그 순위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바뀌었다. 2007년에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5대 기업은 페트로차이나, 엑슨모빌, 제너럴 일렉트릭, 차이나모바일, 중국 공상은행이었는데 2017년 그 순위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바뀌었다. 2007년
시의 시가총액은 하나로 390억 원이었다. 2019년 구글의 시가총액은 940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첫 글자를 딴 카파 모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다. 흐름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향했다. 플랫폼 자본주의로 전환했다. 플랫폼 자본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혁신적 서비스가 생겨났다. 분명히 세상은 더 부유해졌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부는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부가 증대하는 정도와 더불어 세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그렇지는 않다. 인류 역사에서 자산 불평등은 늘 있어왔지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글로벌 차원에서 자산 불평등은 확연히 심해졌고 양극화는 커졌다. 슈퍼리치들이 독점한 부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도 심각하다. 그런데 자산이 소수에 집중될수록 사회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디지털 경제는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지만 정작 경제 기반은 조금씩 침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경제의 미래는 어두운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서서히 나타나는 디지털 경제의 다음 국면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필자들은 그 국면을 디지털 자산 혁명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 혁명에 앞서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이 이끈 암호화폐 전성시대를 목격했다. 암호화폐 전성시대는 디지털 자산 혁명을 여는 서막에 불과했다. 화산이 폭발하고 시간이 지나 제가 가라앉듯 암호화폐는 고조를 지나 소강 상태에 빠져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고조기에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꾸준히 혁신을 거듭했다. 디지털 혁명은 블록체인의 기술 혁신을 발판 삼아 조용하지만 멈춤없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자산 혁명의 자산과 서비스를 아날로그 세계의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 정대한 풍요, 정의로운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경제의 미래는 어두운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음 국면에 서서히 나타나는 디지털 경제의 다음 국면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필자들은 그 국면을 디지털 자산 혁명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 혁명에 앞서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이 이끈 암호화폐 전성시대를 목격했다. 암호화폐 전성시대가 디지털 자산 혁명을 여는 서막에 불과했다. 화산이 폭발하고 시간이 지나 제가 가라앉듯 암호화폐의 고조를 지나 소강 상태에 빠져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고조기에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꾸준히 혁신을 거듭했다. 디지털 자산 혁명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발판 삼아 조용하지만 멈춤없이 일어나고 있다.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끊임없는 혁신, 증대하는 풍요, 정의로운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